자, 오늘은 도형으로 보는 합평중파의 원진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절대 잊혀지지 않을 방법으로 지지의 신살들을 해부해 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수학적 방법으로요. 우선 이것들을 수학적 방법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원차트를 그려야 합니다. 지지 12개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지지 글자들 간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나시면 앞으로 삼합이 뭔지, 형이 뭔지에 대해 외우실 필요가 없고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형인지 원진인지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원으로 지지들을 그려놓고 보면 지지들 간의 관계를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늘 이야기해왔듯이 모든 글자들은 운동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 방향들 간의 각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각도 차이에 따른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지지신살인 합평중파의 원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인 삼합부터 볼게요. 삼합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글자 간 각도가 120도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만약에 신자진이라는 삼합을 본다면 그림과 같이 자와 진은 120도, 진과 신도 120도, 신과 자도 120도의 관계가 성립해요. 만약에 자라는 방향이 직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축은 30도 우회전, 이는 30도 더 우회전, 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90도를 우회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0도 우회전이 되면서 방향이 드디어 앞이 아닌 뒤로 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합의 궤도를 타게 되면 우리는 그 운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드디어 확실히 바뀌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합운이 좋은 운일 때 만나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고 하고 나쁜 운의 시기에 만나면 탈선하게 되는 시기다, 집 나가는 시기다라고 해요. 아이들이 집 나가는 운도 삼합운에 나가게 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시기도 삼합운에 가시게 돼요. 이제 왜 삼합운이 궤도를 바꾸게 되는 시기인지 각도 보니 이해가 가시죠? 다음으로 사유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120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인호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삼합에 해당하는 한 글자에서 다음 삼합 글자까지 4칸이 돼요. 모든 글자들이 4칸을 더 가면 삼합 글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가 4이고요. 오늘 어떤 일이 시작하게 됐다면 4일째 되는 날 그 양상이 바뀌게 되고 다시 4일이 더 지나게 되면 그 양상이 또 바뀌게 된다고 봐요. 이걸 연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마로자 5년이죠. 그럼 올해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은 4년 전인 인년의 그 씨앗이 심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올해 그 일의 양상이 바뀌거나 아주 크게 증폭되거나 하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충이에요. 충이란 건 방향이 정반대인 두 에너지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18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자라는 글자가 전방으로 가는 차라면 마로자라는 글자는 맞은편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가다가 마주보고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충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내가 차선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던 대로 가면 실제로 충돌해서 차가 상하게 되거나, 둘째,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충의 운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동하거나 변동해야 하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 앞에 갑자기 정면으로 달려오는 차가 나타났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내가 어쩔 수 없이 1-2년마다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이사가 자연스럽게 충의 해를 피하는 계운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 자주 다녀야 하는 인생이라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개운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충리상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80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인신상충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음으로 형파를 볼게요. 이 형과 파는 원리상 사실 유사한 것이라서 저는 실제로도 별로 구별을 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이 형파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와 묘는 형인데 각도상 90도의 관계죠.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축과 진도 90도의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인과 사의 관계도 90도죠. 이 90도 관계에 있는 두 글자가 만나게 되면 이건 뭐 앞으로 가고 있는 걸 옆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미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거슬리는 상태가 되죠. 차가 정면에서 와서 나와 충돌하면 이건 뭐 사생결단을 내는 꼴이니까 이런 걸 충이라고 했고, 뒷덜미를 잡고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갑갑한 상황이 되면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원진이고요. 그런데 이 형파라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옆차가 나를 옆에서 자꾸 옆으로 미는 꼴이니 거슬리고 짜증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조정이나 조율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파를 보시게 되면 조정, 조율, 수리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분쟁도 생기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볼 건 격각이라는 거예요. 이 격각은 60도의 관계인 글자들이에요. 이 격각을 사주에서 해석하면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묘하게 사람 환장하는 지지신살인데요. 이건 뭐 충처럼 화끈하게 결정 내는 것도 아니고 형이나 파처럼 제대로 거슬려서 뚜렷하게 조정이나 조율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매우 어정쩡한 관계예요. 내가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정쩡하게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각도예요. 삐딱하다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자와 인이 바로 격각의 관계예요. 딱 60도죠. 하나 더 보면 다음으로 축과 묘도 격각의 관계예요. 역시 60도. 마지막으로 인과 진과의 관계도 60도 격각이에요. 격각을 해석할 때 지금 그대로 있으면 불편해진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만 안 불편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조건 변화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불편하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정면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60도 방향으로 누가 밀면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직진하려 하면 제대로 직진이 안 되니 차라리 운의 힘에 순응해서 60도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려라. 이게 바로 격각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육합, 해, 원진 등이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까지 다 하면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1차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계속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